저는 제가 딱 살아온 시간이 한 1, 2초 사이에 싹 지나가더라고요. 마치 사람이 죽기 전에 그런다고 하거든요. 자기가 살아온 시간이 쑥 지나가면서 필름처럼 보인다고 하잖아요. 그 단어였어요. 불안이에요. 불안. 그러니까 어려서 어머니 아버지가 계속 불안한 환경을 많이 만드셨어요. 정기적으로. 그러니까 그분들을 원망하는 건 아니에요. TVN에서 이제 김창우 리부트 시즌 2를 합니다. 컨텐츠 전문 회사가 이제야 하는 거를 포프리가 14년 전에 했습니다. 농업 회사가. 컨텐츠 회사가 14년 후에 한 거를. 그거는 이제 14년 전에 저도 저에 대한 신뢰가 그만큼 없을 때 저보다 더 저를 믿어준 사람이고, 그래서 저는 그 회사가 잘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려면 이제 잘 돼야죠. 네. 다음 사연입니다. 우리 정은지님. 어렸을 때부터 가정에서는 학대받았고 또 초중고를 졸업하기까지 학교와 집 근처 동네 또래 애들에게도 왕따와 폭행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극심한 우울증과 불안증을 겪으며 병원 다니며 약을 먹은 지 3년 정도 되었습니다. 대략 4, 5년 전부터 현재의 남편과 동거를 시작해서 결혼까지 이어져 왔는데요. 지금 저희 부부 사이가 너무 안 좋아서 이혼 위기에 있습니다. 남편이 하던 일을 그만두고 일자리라도 구하지 못하고 어디로 이사할지 제대로 찾지 못해서 6개월 동안 시댁에서 얹혀 살았는데 그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그 시간 동안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자, 시부모님과 트러블이 생기면 남편은 제 편이 아니고 1순위도 무조건 시부모입니다. 전 그것이 제일 큰 상처이고 남편은 제 상처를 남편은 제 상처를 이해하지 못하고 더 싸우기만 했습니다. 그래서 제 스스로 생을 마감할 계획까지 세우고 죽으려고 시도를 여러 번 했지만 이것 또한 저희 사이를 멀어지게 하고 모아두었던 돈을 다생활비로 쓰고 대출까지 받아서 쓰고 또 시어머니와 시동생이 빌려주시는 겨우겨우 돈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결혼해서 독립했으면 진짜 가족은 나와 남편이고 그 다음이 각자 부모님이 되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주변에서는 얼른 이혼해야 제가 행복해질 거라는데 이혼하는 게 맞을까요? 라고 주셨는데 불편하셔서 손을 드실 수 없으면 그냥 제가 단편적인 거지만 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한쪽 얘기만 듣고는 그거를 더 명확하게 알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이 여성분의 입장에서 남편에 대한 얘기만을 했고, 또 만약에 그 남편분이 또 아내에 대한 거를 이야기를 한다면 사실 또 그거를 또 우리가 들었을 때 서로 이렇게 더 균형적인 결론을 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는 먼저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아까 이분이 그 과거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저는 제가 딱 살아온 시간이 한 1, 2초 사이에 싹 지나가더라고요. 마치 사람이 죽기 전에 그런다고 하거든요. 자기가 살아온 시간이 쑥 지나가면서 필름처럼 보인다고 하잖아요. 네, 대표님이 읽어주시는 때 저한테는 그 일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딱 그 단어였어요. 불안이에요. 불안. 그러니까 어려서 어머니 아버지가 계속 불안한 환경을 많이 만드셨어요. 정기적으로. 그러니까 그분들을 원망하는 건 아니에요. 단지 그랬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어린 시절 국민학교 다닐 때 조금 재미있다가 고등학교를 제가 원하지 않는 학교를 제가 실력이 못 되어서 시내 학교를 못 가고 버스로 1시간 거리의 학교를 다니면서 그 학교에서 이지매를 당한 건 아닌데 계속 돈을 뺏겼어요. 돈을 뺏기고 근데 그게 되게 좀 수치스럽고 치욕스럽더라고요. 그러니까 선배한테 뺏긴 게 아니라 동기한테 뺏겼거든요. 지금도 걔 얼굴을 여기 왔으면 딱 기억할 수 있는 얼굴이에요. 근데 진짜 재미난 게
걔가 맨날 저한테 그랬어요. 장호가 500원만 꿔주라. 항상 500원이었어요. 500원만 줘. 이것도 아니고 500원만 꿔주라. 이게 이제 되게 치욕스러웠어요. 그러니까 선배면 아유 선배니까 내가 돈 뺏긴 거지. 근데 이제 같은 동급생이잖아요. 근데 내가 동급생인데 제가 되게 건덜건덜하고 나는 쟤랑 싸워서 깡다구 있게 이길 자신이 없고 그리고 쟤는 제 주변 친구들이 또 다 그런 깡패 애들이고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진짜 죽음을 각오하고 그렇게 하지 않는 한 이 문제는 해결될 수 없고 제가 그냥 그 늪에서 계속 돈을 뺏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치욕스럽겠어요.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그랬거든요. 그리고는 대학 시험을 2번이나 떨어지고 엄마가 저를 부끄럽게 생각한다고 느끼고 이제 다니던 교회를 그만 다녔어요. 왜냐하면 교회는 고등부를 마치면 대학부를 가요. 대학부를 마치면 청년부를 가요. 근데 저는 고등부를 마쳤는데 대학부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저는 청년부로 가야 돼요. 근데 청년부는 이미 대학을 졸업한 직장 생활하는 누나 형들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학원을 다녔어요. 대성학원. 큰대 이룰 성. 크게 이루어라 라는 대성학원을 다니면서 재수를 하니까 청년부에 가니까 여기 형 누나들은 27, 28, 29인 거예요. 그때 당시에. 30 막. 근데 저는 21에 이 누나 형들하고 같이 청년부가 돼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도 뭐라고 안 하는데 자기 스스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나이 많은 형 누나들하고 같이 하려니까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그만 다녀버렸어요. 그리고는 해병대에 도망가듯이 가서 해병대에서 이제 그런 집단 이지매 같은 걸 당하고 맨날 맞고 눈 크다고 때리더라고요. 해병대가 왜 눈이 크냐고 그러더라고요. 원래는 더 컸어요, 지금보다. 근데 자꾸 눈을 줄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트라우마가 또 몇 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서는 부모님 싸우는 거. 고등학교 가면은 돈 뺏기고. 그리고는 재수하면서 자존감이 너무 떨어지고. 그리고는 해병대 갔는데 계속 맞고, 맞다 쓰러지고, 기절하고. 그러니까 이 시간을 제가 한 10살 때부터 시작한다면 한 최소 15년에서 20년을 그렇게 보낸 것 같아요. 한 20년?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제 안에 장착된 게 불안감이에요. 그래서 되게 불안감이 높아요. 근데 그 불안감이 높은 사람들이 사업을 잘해요. 왜? 불안하니까 미리 예방을 세울 거 아니에요. 두수, 세수를 보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성과를 내잖아요. 자, 그러면 성과를 내려면 전에는 잃을 게 없었어요. 그럼 불안하지 않아요. 잃을 게 없잖아요. 근데 이제는 회사도 생기고 책임감도 생겨요. 직원이 500명이 됐어요. 급여가 매달 수억에서 수십억이 나가야 돼요. 업체에도 계속 억 단위, 10억 단위로 돈을 줘야 돼요. 그러면 이거를 한번 삐끗하면 잃을 수 있어요. 아이도 생겼어요. 그러면 이걸 잃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없을 때는 없을 때 생기는 불안이 있고요. 그러면 그 불안을 활용해서 우리가 뭘 벌 거 아니에요. 일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는 잃을 것들이 불안하다고요. 나 목숨 너무 소중해. 그럼 내 목숨을 잃을 게 불안하지 않겠어요? 나 이거 너무 소중한데 저 사람을 잃을까 봐 너무 불안해. 그러면 그 불안감이 인간의 정신과 마음에 엄청 안 좋은 거거든요. 그러면 그 불안에서 나오는 우리의 행동 패턴이 있어요. 그걸 아마 이 여성분도 그래서 제가 같이 들어보고 싶다는 거예요. 그 불안이 남편이나 주변인에게 언어와 비언어로 어떻게 갔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하죠. 난 그렇게 말 안 했어. 그렇지만 가장 강력한 말은 입에서 나오는 말이 아니라 행동 패턴과 에너지 같은 거거든. 그러니까 엄마가 애들을 조진다. 애들을 구석에 놓고 다그칠 때 쌍욕으로 저기 애들 하는 엄마는요, 하수예요. 그리고 애들은 그런 엄마 나중에 되면 무서워하지도 않아요. 그냥 아이고 또 시작했구나. 시작했어. 또 아빠랑 또 사이 안 좋으니까 나한테 하는구나. 이러는데 조근조근 에너지로 조지는 엄마가 있어요. 그래서 군대에서 총기 사고 나는 사람은요, 쌍욕하고 크게 때리는 사람들을 총기 사고 내지 않아요. 잘근잘근 사람을 괴롭히는 애들이 있거든요. 여기 맨날 꼬집고 모자로 계속 이렇게 해서 이거 이렇게 계속 치고 이게 쌓여가지고 갑자기 그냥 사고를 내게 만들어 버려요. 그러니까 저희가 정확하게 알 수 없다는 거죠. 선생님 말만 들어서도 알 수 없고 또 상대방의 말을 또 들어봐야 하고. 그래서 제가 드릴 수 있는 얘기는 먼저 나를 한번 생각해 보자. 지금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릴 때 우리가 우리의 그 불안함으로 우리를 지키려고 우리의 나온 방어 기제가 있다는 거죠. 영민한 사람일수록. 그러니까 남을 공격하려고 방어한 게 아니에요. 나를 지키려고 방어한 거예요. 그러니까 SF 영화에 보면 여기 도시가 있는데 버튼 찍 누르면 징 이렇게 해가지고 동그란 막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그걸 남을 공격하려고 하나요? 자기를 지키려고 한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오다가 사슴 같은 애들 뒤진다고요. 그렇잖아요. 근데 내가 너 사슴 너 뒤지게 하려고 한 거 아니야. 나 지키게 하려고 만든 거야. 내 보호막. 투명하게. 근데 네가 전기로 감전돼서 뒤진 거야.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죠. 나를 지키려고 우리의 불안감이 만들어낸 전기망이 있다는 거죠.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한번 돌아보시고, 그리고 설령 이혼한다고 해서 그거를 특별히 아이가 없다면 저는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말라고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의 시절에 그런 시절이 있을 수 있다. 그러니 우리가 조금 말을 한번 힘을 내서 예쁘게 해보고, 그래도 이 관계가 개선이 안 된다면 그때는 거기에서 서로 정리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유난히 저에게 이혼 상담을 많이 하시네요. 그러니까 젖이 불어야 젖을 짜는 거지. 젖이 불지 않았는데 젖을 짜면 어떡합니까? 좋은 걸 먹고 잘 쉬고 젖이 불었을 때 그때 짜야죠. 그 양심을 어느 정도는 지켜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항상 거기에 대한 균형을 잡고 싶어서 나름 고민하고 노력하고 그러고 있습니다.